키워드형 대본을 읽으실 때 사투리를 어느 정도까지 좀 빼서 쓰시는지 네. 그거를 녹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녹음을 해서 귀로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것들의 변화를 더 줘야 되는지도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옥님 그냥 유튜브 하듯이 그냥 리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한번 유튜브용으로 먼저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연극은 우리 읍내라고 합니다. 손톱, 와일더 작, 김아무개 연출입니다. 이 읍내의 이름은 그로버즈 코너즈라고 하는데 매사추세츠 주 경계 넘어 뉴햄프셔 주에 있습니다. 위도 42도 40분, 경도 70도 37분이 되는 셈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유튜브용. 시작! 이 연극은 우리 읍내라고 합니다. 손톱, 와일더 작, 김아무개 연출입니다. 이 읍내의 이름은 그로버즈 코너즈라고 하는데 매사추세츠 주 경계에 넘어 뉴햄프셔주에 있습니다. 위도 42도 40분, 경도 70도 37분이 되는 셈입니다. 일단은 대화용과 유튜브용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일단 유튜브용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천천히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약간 더 말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좀 있고요. 대화용은 전체적으로 정말 말씀하시듯이 다다다다다닥 지나가셔서 거의 5초 상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투리를 쓸 때 가장 악센트가 강해지는 게 3음절 어절이에요. 어디야? 이런 거. 네. 어딨어? 어디야? 뭐 있나? 이런 두 글자나 뭐 2에서 3음절 정도가 제일 좀 악센트가 강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응 악센트를 비롯하여 첫 음절에서 악센트가 강해집니다. 먹었나? 이렇게 되죠, 저희가? 네. 그것처럼 첫 음절에서의 악센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한 번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버즈 코너즈라고 하는데 이런 리듬들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유튜브에서는요, 그로버즈 코너즈라고 하는데 여기도 하는데 최대한 더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듬 처리가 정옥님의 경우는 유튜브를 하실 때, 그 다음에 강의를 하실 때 약간의 차이를 좀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의 또한 퍼블릭 스피치잖아요. 공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스피치다 보니까 리듬이나 악센트들을 비교적 활용하시거나 할 때도 마치 유튜브를 하시듯이 조금 더 공을 들여주실 필요가 있겠죠. 어디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투리 같은 경우는 어디야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자 어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어디야? 네, 어간자가 내려갑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리듬폭을 놓고 보면은 저희의 시작하는 위치와 그들이 끝나는 위치, 그 다음에 저희의 시작하는 위치와 그들의 끝나는 위치의 마지노선 선상이 살짝 그렇게 많이 어긋나진 않아요.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평리듬, 일자로 리듬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리듬의 폭이 이들만큼 업다운 자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조금 더 평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 있는 친구가 이만큼이 내려가야 될 거고 여기에 떨어져 있는 친구를 약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간을 내리고 무조건 어미를 부드럽게 올리는 식으로 스피치를 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 서울말은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모르니? 하는 그 개그 알아요. 프로그램 아시죠? 세대가 저랑 비슷하니까. 그쵸? 저도 그때 진짜 그거 재밌게 봤었는데 그게 실제로도 표준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어미 끝을 올린다. 어디야? 뭐 했어? 이렇게 올라가는 리듬을 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일단 저희는 내려가는 리듬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리는 식으로 연습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장 고유 리듬인 끝을 올리는 리듬을 주로 많이 연습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간을 내리고 반드시 어간을 내리고 어미를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간은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마지막 글자 직전을 무조건 어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연극은으로만 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대본 하단에도 화살표로 한번 그려서 준비를 해봤는데 극자가 간, 읍자가 간, 라자가 간, 니자가 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전 글자를 내린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단독음절은 어떻게 하나요? 한 글자짜리 리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한 글자짜리의 단독음절에서 악센트가 굉장히 과하게 실리는 경향이 있어요. 꼭 이응자가 아니고 특히 정옥님께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간단히라도 메모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첫 음절. 네, 첫 음절. 첫 음절, 그리고 이응자가 있는 모든 글자. 단독. 네, 그리고 단독 음절.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장음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모음을 2개씩 발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마지막 글자 직전에 있는 어간은 무조건 내리시고요. 어절의 마지막 음절은 반드시 올리는 식의 리듬을 이용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걸 올리실 때 연극은 우리 음내 하고 이제 끝을 땅땅땅 스타카토처럼 올리시기보다는 연극은 우리 음내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리듬을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저희는 좀 지휘자 선생님들의 좀 빙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들도 왜 뭔가 어떤 악기를 좀 더 웅장하게 만들고 싶으면 손을 더 크게 쓰시고 뭔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쓰고 싶으면 다시 줄이시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손가락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음내의 이름은 그로버즈 코너즈라고 하는데 를 초심자분들은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느세요. 그래서 손가락을 먼저 쓰고 연습을 하신 뒤에 손가락을 떨어뜨려 놓고 이 음내의 이름은 그로버즈 이렇게 읽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은 손가락으로 먼저 한 번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톤 와일더작 김 아무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두 개를 한 번에 붙여가겠습니다. 손톤 와일더작 김 아무개. 이 음내의 이름은 그로버즈 코너즈라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연습을 철저히 하셔서 전체적으로 리듬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머릿속에 첫 음절에서는 절대로 악센트를 과하게 싣지 말아야지, 중간 글자 내려야지, 끝은 올려야지. 사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를 계속 연습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문장을 읽으시는 걸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말하기에서도 적용을 시켜서 붙여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만 하세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스타기법은요, 저희가 조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말의 구조를 잡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법은 대체로 저희가 실제 어떠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특정한 논제를 가지고 내가 스피치를 풀어나가야 할 때 이용하시기가 좀 용이한 기법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스타 기법의 약자는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순으로 들어가고요. 해당 기법은 일단 상황부터 문제 상황, 거기에 따른 나의 행동,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스피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따른 상황이나 배경, 현황과 같은 것이 먼저 언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상황과 배경과 형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현재 문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 상황이 있다면 해당 문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혹은 해당 상황과 배경과 현황을 해결해야만 하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태스크 파트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스피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전체적으로 해당 문제 상황을 발생시켜서 만들고 나면은 그에 따른 대안이 등장해야 해요. 이 대안은 가급적 내가, 그러니까 저희는 스피치를 기본적으로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해서 약 안 먹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가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을 먹지 않았네.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스피치를 할 때 공감화법 혹은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은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를 활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는 걱정해서 당신을 질책하는 거야 라는 식의 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건 일상에서고요. 강의 시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나는 어떤 감정으로 여기에서 임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실제 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고 대안을 냈는지, 이게 액션 파트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의견, 나의 행동, 나의 경험이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가 등장하는 부분이 리절트 파트입니다. 이 경우는 만약 결과물이 있으면 제시를 하시고요. 아니시면 예측되는 혹은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하단에 STAR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 강의 시에 간략한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했거나 혹은 스피치를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 점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혹은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다. 혹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잘 극복했다.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처음 세팅할 때 오래 걸렸고 강의가 원래 1시간 반 예정이었는데 공지가 잘못 나가서 네. 그래서 전부 저 말고도 모든 선생님들이 30분씩 강의가 단축돼서 1시간 된 거요? 네. 너무나 준비했던 영상 같은 거를 다 스킵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있었어요. 좋은 주제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1시간 반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강의가 1시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서 주제로 한번 잡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리듬도 쓰시고 악센트도 잘 지키면서 한번 스피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들려주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에서 70명대의 영양사님을 모시고 SNS로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1시 반 강의였던 것이 1시로 변경이 되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자료와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할 내용들이 축소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 창구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사님들이 QR코드를 찍어서 삶의 활력소 같은 것을 적으면 화면에 띄어서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을 줄여서 30분을 줄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안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던 그런 영상이라던가 아까와 같이 양방향 소통을 위한 멘티미터 같은 자료들을 모두 넘기는 방법을 활용을 했고 넘기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30분을 보여드리는 것을 단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설명은 스킵하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해결하려고 이 부분이 아쉬움이 있으니 다른 부분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은 저희 강의를 위해서 들으러 이 현강에 오신 거니까 이분들에게 유튜브에서 듣지 못하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 시간을 잘 지켜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 강사님께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통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영상은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넘기고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제 진실된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저에게 SNS를 알려달라고 오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즉석에 팔로우도 하고 또 약간 의문을 가지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영양사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SNS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셨다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많은 업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이러한 노력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SNS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저에게 따로 인사를 주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감사함과 좋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피드백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정우님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정우님이 목록화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 목록을 한 문장 처리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종결형으로 좀 짧고 간결하게
처리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문장이 길어지는 구간들이 되게 빈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짧게 줄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제가 하나가 잡히면 일단 청자들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내용을 소화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다시 곱씹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옥님이 스피치를 하실 때도 문장이 길어지면 말을 빨리빨리 더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어휘력이 더 중요해지는데 키워드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런 식의 군더더기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군더더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문장을 간결하게 잘라내시는 습관을 더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두 키워드를 한 문장 안에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느끼실 거라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30분을 보여드리는 것을 단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의 음들이 빈번하게 나오면은 이제 정도 뭔가 말이 느려지고 있구나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리듬 처리도 영상으로 이런 식의 리듬들이 갑자기 여기 뒤에서부터 좀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딱 중반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다시 사투리 리듬들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세요. 30분을 바로 30분을 설명은 스킵하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 시간을 잘 지키게 되었고 오히려 영상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넘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도 사실 소통 부분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 또한 소통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하지만 오히려 영상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넘기고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제 진실된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오히려 선생님께서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감사했습니다. SNS를 알려달라고 오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 즉석에 팔로우 다른 사람들도 자기 거 들으면서 괴로워하나요? 네. 원래 녹음 보는 게 제일 괴로워.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본인 거 들으면서 괴로워하시는지 참 네, 궁금합니다. 무조건 들어야 이제 또 내가 고통의 몸부림치면서 같이 피드백을 그래서 하고 못 끊고 그래서 그리고 연결사에 그래서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시긴 하세요. 네.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던 그런 영상이라던가 아까와 같이 양방의 소통을 위한 멘티미터 다음으로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다른 연결사들도 한번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연결사를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럼 공부를 좀 해서 이거랑 비슷한 연결사가 있다는 걸 제가 공부를 좀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뭔가 따로 공부용으로 정리를 하거나 사설을 찾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기보다는 그 네이버 뉴스 기사 있잖아요. 1일 1기사 리딩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1일 1기사. 하루에 한 개씩 그냥 그 출근길에 읽으시거나 아니면 신호대기 할 때 잠깐 보시는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진짜 커요. 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어휘도 책을 많이 읽고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걸 자꾸 그리고 뱉어주셔야 돼요. 그래서가 나올 것 같으면 다음으로 그래서가 나올 것 같으면 또한 이런 식으로 말을 뱉어보려고 노력하시면 끊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냥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얘기하다가 저도 계속 길게 한다는 걸 또 알고 있었을 때 안 고쳐지는 건데 네. 하다가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런데 했어. 하지만 했어. 그리고 했어. 그래서 그걸 연습을 일상생활에도 얘기를 좀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되게 쉬운 상황에서 좀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한테 내가 얘기해서 수다 떨어야 될 게 이만큼이면 수다 떨어야 될 거 하나씩 나눠보려고 수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다음 차시 때는 제가 이 두 번째 기법인 바스법을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저희가 파워포징이라고 해서 이제 정호님께서 제스처를 좀 어색해 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스처 훈련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수업들을 좀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스피치 대본들을 또 바스법으로 제작을 해서 제스처와 함께 연습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